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첫날은 우리를 속였습니다만 그래도 둘째 날도 역시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진정한 희망의 전조이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봅니다. 한국 시장도 가자. 네, 어제 한국 시장 많이 충격을 받고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요. 유럽 시장은 좀 열렸습니다. 유럽 시장 상황들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죠. 유럽 시장은 개장이 된 시장들은 상승을 했는데요. 독일 닥스는 1.0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87%, 그리고 이탈리아는 1.90%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유로스탁스 50은 의외로 0.1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휴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가격들 변동이 없었고, 미국 달러와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화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유로화가 조금 약세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나눌 것은 없는 아침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드디어 테슬라가 인도량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거리가 없을 때 테슬라는 거리를 만들어주네요. 정말로 이슈메이커 중에 이슈메이커인데 고맙네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한테 거리를 좀 만들어줘서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걸 가지고 짚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료 수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가 완벽하게 100% 딱 맞는 거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수치는 한 1% 내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조금 언급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2022년 총 인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만 3,851만 대, 40.34% 수준의 판매가 증진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137만 대를 생산을 해서 131만 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네. 저 마지막 저거 좀 기억해 주세요. 137만 대를 생산을 해서 131만 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 단순히 이것만 보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분기별 흐름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인도량은 약 40만 5,278대입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덜 팔렸어요. 42만 7천 대를 전망을 했으니까. 근데 전분기 얼마를 만들었느냐? 34만 3,800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3분기 대비 얼마나 더 많이 인도를 했냐? 약 15% 넘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3분기는 2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느냐? 2분기는 25만 4,695대를 인도했고, 방금 전에 3분기는 34만 대대를 인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의 성장률은 42%예요. 자,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 42% 성장했는데 4분기에는 15%밖에 안 증가해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1분기 올해 2022년 1분기 인도량 대비 2분기 인도량이 좀 줄였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좀 있었습니다. 1분기 인도량은 31만 대가 소폭 넘었었고요. 근데 그 2분기가 25만 4천 대로 오히려 21% 줄었습니다. 요때 좀 눈에 띄게 조금 줄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2분기에서 3분기는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3분기에서 4분기 인도량 15% 증가가 그렇게 잘못된 증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온년으로 욕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1년 내 통으로 따져서 확인을 해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분기별로도 중요한데요. 중간에 이렇게 가끔씩 꺾이는 때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은 생산량, 인도량의 증가는 연환산으로 다 따져서 하는 게 맞다. 일단은 이제 4분기가 나왔으니까 환산이 아니고 연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시 한번 2022년도 총 인도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른 연도하고 비교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131만 3천 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식쟁이들은 자,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숫자로. 첨단 기술 제품은 여지껏 많았어요. 근데 그걸 시장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장성을 가진 제품들은 그다음부터 숫자로 성장률과 마진율과 이런 것들을 따지셔야 한다. 주식으로 들어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술은 시장에서 인정받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인정받았을 때 그것이 숫자로 어떻게 환산되는지가 주식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테크의 대단함으로 주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 먹혀야지 대단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시장에서 먹힌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추이를 봐야 되죠.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자, 21년과 20년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22년도에 131만 3천 대 40% 증진했어요. 자, 21년과 22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21년도 93만 6천 대예요. 얼마라고? 올해는 131만 대. 많이 늘었습니다. 자, 20년대 볼까요? 49만 9천 대예요. 그러니까 약 50만 대죠. 많이 늘었죠.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늘었죠. 예, 그래서 증진율을 보면은 저는 저거 거의 더블 아니야 했는데 36% 증가로 계산을 내더라고요. 내가 계산이 잘못 두들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6% 증가. 그리고 20년도도 19년 대비 36% 증가입니다. 예,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36%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40% 증가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쵸?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건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 수치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뭐냐면 저희는 이제 자동차는 인도량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인도량 인도량과 생산량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도량과 생산량. 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22년도에는 생산한 만큼 인도했고요. 오히려 21년도에는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인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뭔가요? 테슬라는 쇼티지였습니다. 21년까지 쇼티지.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계산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봐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계산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계산기 잘못 두들긴 것 같은데? 네,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36은 아닌 것 같고 21, 36이 넘은 것 같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저거가 아니고, 하여튼 증가가 계속 증가되고는 40%도 낮은 증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생산량이 쇼티지였다. 21년도, 20년도. 그쵸? 근데 80% 넘죠. 그죠? 뭐 잘못됐죠. 제가 뭐 좀 잘못한 것 같다. 제가 20년 계산한 걸 21년에 적은 것 같다. 아무래도. 87% 증가. 고맙습니다. 이경리님 감사해요. 87% 증가.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올해 걸로 볼게요. 자, 40% 증가해요. 근데 137만 대 생산이에요. 근데 132만 대가 안 팔렸어요. 131만 대 팔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해갖고 주가 빠진 거 빼고, 자, 이제부터 숫자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주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주식이 되었어요. 이제는 PDR에서 PER로 회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아까 우리 87% 이경진 님이 얘기한 분석 다시 계산기 두들겨주는 87% 증가해서 40% 증가면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도량이 폭발적으로 맞아. 87% 맞을 거야. 86%. 예, 그거 맞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잘 못 두들겨. 핵심은 뭐냐면 성장 속도가 죽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인도량 증가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량, 이게 캐퍼가 커지면 모수가 작을 때는
예를 들어 10개 만들다가 30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200% 증가하잖아요. 근데 3만 개 만들다가 10만 개 만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수가 커질수록 증가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모든 기업과 모든 제조업이 겪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작년도가 너무 기록적이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테슬라가 내년도에 뭐 예를 들어 260만 대 갑자기 만들 수 있을까? 애매하죠. 그러나 테슬라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50%씩 성장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저 정도를 가지고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50%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한 40% 성장을 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대목은 저거예요. 137만 대를 만들었는데 131만 대가 인도되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의 아이콘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쇼티지였습니다. 생산 부족이었어요. 생산 부족이었는데 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상하이 공장에서 한 보름 쉽니다. 보름 가까이 쉽니다. 지금 공장을. 초유의 일이에요.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셨습니다만 7,500달러 할인해 주니까 전시차까지 다 팔렸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역마다 지역별로 틀리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틀려. 그러니까 여전히 북미 지역에서는 쇼티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키워놓은 상하이 공장은 여력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는 북미 시장만큼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초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유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중국 거 갖고 와서 미국에서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를 제일 싸게 팔고 있잖아요. 이게 넘어오면은 상당히 가격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중국에산 전기차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그 세제 혜택은 못 받고요. 세제 혜택 못 받고 세제 혜택을 못 받아도 더 싸게 팔면 된다 하면 가격 교란이 일어나죠. 그죠? 가격 교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테슬라가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계산하는 건 밸류에이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를 튀겨야 된다면 숫자를 주판을 튕겨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40%씩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 20%대의 마진율을 기록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의 평균 마진율보다 더 높은 마진율과 그리고 평균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미국의 평균 PER 배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3에서 17, 8배 사이. 요즘 대략 한 16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6배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을 하면 매년 40%씩 PER 배수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생산 대수가 40%씩 늘어나면. 자,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만 지난 3분기의 마진율을 보면 약 한 27% 넘게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27.9%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도 그 미국 기업들 이익의 거의 뭐 한 배는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주가를 자꾸 생각하시면 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진이 가장 좋은 회사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 애플이죠. 애플은 마진율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애플의 제일 좋았던 21년도 4분기 영업이익률은 33%예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33%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제가 이거를 사실은 다 까봐야 되는데 까보려니까 시간이 다 안 돼서 다 못 까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테슬라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머스크가 주식 팔아가지고 주가 떨어진 거 빼고 그거 빼고
밸류에이션 영역으로 따지면 밸류에이션은 얼마를 줘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기업보다 일반적인 기업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같이 곱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우려사항은 뭐냐? 한 번도 없었던 생산이 부족해서 못 팔았던 게 문제였지. 제품이 없어 못 팔았던 게 문제였지. 제품이 남아서 판매를 걱정한 일이 없었던 테슬라에게 2022년 4분기에 거의 최초로 잉여 생산이 발생했다라는 그 점이죠.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 격차가 있다. 지역별 격차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북미 지역이나 이런 쪽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여전하고,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공급이 모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테슬라 주가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테슬라 주가를 분석하는데, 가격 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계산이 좀 틀려갖고 제가 좀 당황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밸류에이션 영역 꿈을 먹을 때가 가장 주가가 좋고요. 항상 미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 바이오 사업 있잖아요. 야 우리 이거 뇌졸중 치료제 만들었어. 이거 중풍 관련된 약 만들었어. 이거 야 끝내줘. 이거 이거 맞으면은 사람들 막 다 벌떡벌떡 일어나. 자, 이런 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매 관련 치료제는 별로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치매 관련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 미친 듯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기업은 이렇게까지 됐어요. 너무 기가 막혔던 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매몰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막 다 막 꿈을 꾸고 막 다 전문가야. 그래서 그 시장 총 매출액이 얼만데요? 세계에서 얼만데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5조래. 근데 시가총액이 3조야. 5조 시장에서 장사하는 애가 그 시장을 다 먹어서 마진을 얼마를 남겨야 3조가 적당한가요? 라고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뭐냐면 꿈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조업 영역, 특별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용으로 넘어오면서 숫자를 튀겨가지고 주판화를 튕겨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도 꿈의 단계에서 밸류에이션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면 성장률과 이익률은 보통의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PER, 멀티플 대비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과거하고 조금 다른 궤적이 발생했으니 그것은 뭐냐면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생산이 생산이 판매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이 남아서 판매가 못 따라가는 지역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앞으로 주가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쟁이 입장에서 주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계산 틀려갖고 완전 당황스럽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안녕.